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사랑받는 것의 중요성, 지금 당장 나가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참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렇죠? 당장 노래 가사만 봐도 정말 주제가 참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사랑에 관한 노래가 정말 많죠. 뭐 드라마, 영화, 뮤지컬 할 거 없이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참 넘쳐나요. 그쵸. 그만큼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목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도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의 막 우리 고민이 하는 게 엄청 많아 보여도 이렇게 축약을 하면 결국 딱 두 개거든요. 돈과 사랑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목매는지 한번,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나가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이제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세상에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막 못생기든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예쁘든 안 예쁘든 여러 조건들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참 사랑해 주세요. 물론 그렇죠. 저희 부모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렇다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계실 수 있죠, 그죠? 네, 부모님이야말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거의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잘할 때는 이런 음식과 이런 사랑으로 자라죠.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신체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 살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만 먹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랑과 음식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음식만 먹고 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성장 과정에서 좀 굴곡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나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사실 이런 초기에 여러분이 이제 아동기, 유아기 때 형성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3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36개월까지가 정말 크리티컬한 시기거든요. 이때 여러분의 양육자와 여러분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이렇게 심리적 베이스가 형성되는데, 그때 그걸 놓친 경우에는 나중에 만회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고 있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왜냐면 저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사실 찍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은 사랑, 나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았으니까 그럼 나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어렸을 때 그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크게 세 가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안정의 애착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애착 관계인데, 일단 회피랑 좀 이렇게 저항 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 애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막 놀다가 엄마가 엄마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딱 간 거야. 사라졌어, 엄마가. 그래도 아이는 자기 할 걸 하면서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 왔어 이러면서 또 다시 엄마랑 또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안정 애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또 상대를 믿는 거죠. 그쵸? 가장 바람직하고요. 회피는 이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그냥 무표정 시큰둥 이래요. 그리고 엄마 사라져도 그냥 그런갑다 이래요. 그러면 다시 와. 그래도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약간 조금 냉담한 좀 이렇게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게 뭐 문제 있냐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냉담한 것도 사실은 약간의 조금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좀 위험한 게 바로 이 저항 애착인데요. 그 저항 애착 이런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려고 해.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막 심리적으로 엄청 무너져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짜증내고 난리치고 막 이래.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사라지잖아요. 엄마 사라지고 나서 또 이제 안절부절 못해. 그때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엄마가 막상 오잖아요. 또 엄마가 오면은
또 막 반기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마를 막 때린다던가, 엄마를 막 이렇게 원망한다던가, 오히려 막 피한다던가, 약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게 바로 이게 저항 애착이거든요. 물론 건강한 모습은 이제 아니죠. 그렇죠. 가장 건강한 건 안정 애착이죠. 우리가 이제 주 양육자와의 그 36개월 동안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조금 그런 저항 애착 또는 회피 애착의 형태를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못 받은 사랑은 내가 나 자신한테 주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제 첫 번째 남자친구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사랑을 그냥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조금 좀 회피애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좀 약간 안 믿고 약간 되게 뭐 시크하고, 좋게 말하면 시크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냉담하고 좀 약간 시니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세상을 좀 많이 믿게 됐어요. 아, 진짜 세상에 좋은 사람 많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날 정말 내가 정말 사랑받는 많은 사람인지 난 잘 몰랐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저도 제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안전 기제가 생기고 또 사랑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아낌없이 주었던 그런 따뜻하게 사랑을 주었던 그 제 전 남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죠. 네. 이런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과 사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들일수록 그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성균 씨랑 아이유 씨가 나오는 이렇게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이성균 씨가 이렇게 40대 대기업 부장으로 나와요. 동훈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되게 사력 있고 또 그런 약자에 대한 이런 연민과 배려가 있는 그런 진짜 깨알 같은 남자였어요. 정말 왜 주변에 저렇게 담백하고 진짜 여자한테 어떻게 막 수작 부리려고 막 안 하고 저런 진짜 멋있는 남자 어른이 있나?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제 첫 번째 남자친구가 약간 좀 그런 박동훈이라는 캐릭터와 되게 비슷한 사람이어가지고 알죠. 그런 사람 실제 한다는 건데 되게 드물다는 거, 많지는 않다는 거.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이게 아이유가 그러니까 지안이었거든요. 지안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상처가 많았는데 그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고 진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랑을 한 번쯤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안전기지가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 또한 되게 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따뜻한 사람에게 받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내가 사랑받았던 그런 기억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이, 사랑받았던 기억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좌절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서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좋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또 알게 돼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딱히 내가 막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 차니까 남한테 그걸 나눠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가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첫 발을 지금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랑이 큰 역할을 했고, 제 20대에는 사랑하자라고 결심했는데 제 20대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보냈고 그 시간에는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스스로 가정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그런 안정기지가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날씨도 춥고 연말이지만 나가서 충분히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